강의료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의 결제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이 돈이면 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데 그냥 책으로 공부해볼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쓰되 나의 커리어나 자산이 커질 곳에 쓰자. 근데 여행만큼은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하게 여행을 하면서 여행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나 감정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 삶에 그대로 쌓인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입니다. 오랜만에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소비는 정말 잘했다고 느꼈던 소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이요. 저도 예전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돈을 사용하면서 이 소비는 진짜 잘했다 라고 느꼈던 부자들의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성장 소비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부자들은 네트워크와 배움을 쌓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다. 제가 부동산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달부터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료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의 결제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이 돈이면 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데 그냥 책으로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돈을 주고 강의를 결제를 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산 것도 있지만 저는 환경을 산 거였어요. 혼자 공부했으면 부동산 용어도 막혔을 거고 임장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조모임 활동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서로 답해줄 수도 있고 임장도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했으면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는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환경을 닮아가거든요. 처음에는 비싼 소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시야를 넓혀주고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쓰되 나의 커리어나 자산이 커질 곳에 쓰자. 그리고 강의를 결제하거나 소비할 때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강의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은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는 난이도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다양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중간 레벨 정도의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를 들은 지인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정도는 소화 가능하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결제를 했었죠. 근데 막상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쉬운 강의부터 들을 걸 하고 후회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 수준에 맞는 강의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잠재력은 능력보다 지속력에 갈리는데 이 지속력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주거든요. 혼자 하면 기준이 낮아지고 같이 하면 기준이 높아져요. 그 기준이 쌓이면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할 구조가 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마다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되고요. 막힌 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소비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5년 뒤에 나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소비예요.
저는 다양한 경험 소비 중에 여행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행복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더 큰 행복을 준다. 당신의 원칙은 당신이 겪은 경험들로 만들어진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1년 동안 수고한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명품이나 옷이나 네일에는 소비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여행만큼은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고민은 많았어요. 제가 12월 달에 선물하면서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또 1월 달에는 새 직장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 이 돈 아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요. 근데 그냥 나한테 주는 선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녀왔습니다. 경주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는데요.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틀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그 살아있는 순간 자체가 축복이고 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행 동안에는 고민하지 않기, 문제거리 생각하지 않기, 이 순간만을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사색도 하고 미술관에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을 즐겼죠. 이상하게 여행을 하면서 여행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나 감정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 삶에 그대로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꾸미는 소비를 줄이고 경험하는 소비를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 소비를 하는 2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기억에 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진도 좋지만 나의 기억이나 생각이 남는지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자연스럽게 쌓인 기억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 나를 계속 믿게 해주는 힘이 되어줘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번째는요, 내 삶을 넓혀주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시야나 가치관이 남는지 보는 건데요. 결국 사람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경험 소비는 그런 내 삶의 가치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소비를 크게 2가지 소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꾸미는 소비고 2번째는 기억에 남는 소비입니다. 꾸미는 소비도 물론 중요해요. 예쁘게 머리를 하거나 예쁜 옷을 입거나 네일을 한다거나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뭔가 나를 대접하는 기분도 들고요. 근데 이런 소비는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기분은 좋은데 기억으로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를 휘발성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행이나 누구를 위한 기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꾸미는 소비를 줄이고 경험할 수 있는 소비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비를 할 때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자들의 소비라기보다는 부자들이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제가 7, 8년 전에는 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니까 돈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밤에 똑같은 시간에 알람을 해두고 그 시간에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좋은 이유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비가 5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은 조금 더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예산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번째는 미루는 시스템 만드는 건데요. 저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위시리스트에 넣어두거나 장바구니에 넣거나 찜을 해둡니다. 7일 정도 뒤에 다시 볼 때 별로 사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안 사요.
그리고 아예 까먹게 되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것도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충동을 참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맡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 걱정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기입니다. 저는 돈 걱정을 하루 종일 하진 않아요. 시간을 정해두고 한답니다. 가계부를 쓰는 시간이거나 한 달에 한 번 예산을 점검하는 날에 돈을 생각합니다. 그 시간 외에 돈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는 그때 하자 하고 넘겨버려요. 근데 물론 돈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시간을 따로 빼서 고민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가치관에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돈돈하다 보면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삶 전체를 갉아먹지 않도록 돈을 생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모으면서 참는 게 아니라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소비도 하면서 또 습관을 챙기면서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으로 돈이 모이는 소비들을 해보시고 또 습관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부자들의 습관은 이거였어요. 나를 키우는 데 쓰고 나의 삶을 쌓는 데 쓰고 또 자동으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였어요. 돈을 안 쓰는 게 답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6년에는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구조를 바꿔보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소비는 나를 키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곳에 소비를 하고 싶을까? 나만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11일인데요. 각자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실까요? 너무 돈돈하면서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있게 재미있게 각자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 또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소비 이런 거 경험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소통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